오늘은 고등학교 독서 헤르만헤세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거를 귀로 듣고 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에 대하여 헤르만헤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밀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도 읽고 어느 백작 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이렇듯 결핍된 면에 조져야 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여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편 마이어 씨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해서 책을 본다.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줘야 한다.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바자크를 읽고 신문을 보듯 레나우를 읽는다. 자, 그런데 이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나 아들, 딸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국으로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책권 한 장을 사고 파는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가며 육체 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어차피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그저 한두 시간 재미있게 때울 심심풀이일 뿐이라며 내심 경멸하거나 한다.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가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그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교양을 주는 뭔가 숨어있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남독은 결코 문학의 영예가 아닌 부당한 대접이다. 책이란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만족으로서의 허위의 삶을 헐값에 제공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책은 오직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 독자들에게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보게 해주지 못하고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불어넣어주지 못한다면 독서에 바친 시간은 전부 허탕이다. 피상적으로 봐도 독서는 정신 집중을 요하는 일인데 정신을 풀어놓으려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신을 분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건 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물며 독서는 더욱 그러하다. 제대로 된 책이라면 언제나 복잡 다단한 현상들의 단순화, 응축과 함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짧은 시 한 편이라도 인간의 감정이 단순화되고 집약된 형태로 담겨 있다. 주의를 집중하여 이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고 함께 겪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불량 독자이다. 잘못된 독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당하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에게 하등 중요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릴 일에 시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며 일절 도움도 안 되고 소화도 내지도 못할 온갖 글들로 뇌를 혹사하는 짓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독서가 다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온갖 다른 잡다한 글을 매일 읽더라도 온전히 집중된 상태로 즐겁게 독서할 수 있다. 어쩌면 새로운 정보들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조합해내는 건전하고 중요한 훈련으로 삼을 수도 있다. 반면에 괴테의 명작 진화력이라 할지라도 교양 때문에 읽는 사람이건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건 간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다. 인생은 짧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권 한 권의 책을 읽어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 말이다.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잃는 것의 10분의 1가량만 잃는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10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리라.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의 책이 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 작가들이 작품을 10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으리라. 아무렴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자, 고생하셨습니다.